네, 안녕하십니까.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 한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글 말고도 굉장히 또 유명한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대한 팁을 또 진행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이 한글을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건 관심 없어. 나는 한글만 좀 팁을 좀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만이라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는 한글에 대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약간의 Q&A 같은 거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인데 일단은 여기 마지막 한글 2022 써져 있죠. 이미 많은 것들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서 강의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1강에서는 오늘 이 한글에 대한 2022 버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거고 Q&A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에 관련되어 있는 단축키 정리 그리고 이제 팁 같은 것들을 드리는 부분이 2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축키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오피스를 다루실 때 보통 한글 쪽 오피스를 다루시다 보면은 단축키를 써야 좀 빠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좀 신박한 단축키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서 팁을 좀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 4, 5강이 이제 대표적인 메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항상 이제 오피스 교육을 하다 보면은 탭별로 설명을 드려요. 지금도 이게 파워포인트인데 여기 위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메뉴들이 탭이거든요. 물론 한글이랑 좀 다르겠지만 이런 탭들을 좀 들어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발휘가 되는지 거기서 팁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강의도 그렇고 팁 강의도 그렇고 다 이렇게 탭별로 설명하시면은 좀 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탭을 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메인인 것 같고요. 6강은 이제 마무리로서 이제 제가 못다 알려드린 기타 팁 같은 것들이나 실무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수업 과정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폴더 보시면은 샘플 폴더가 하나 있는데 강의 부연 설명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 메모장은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정리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적어드릴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여기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둘러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한글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에 간단하게 한글과 컴퓨터라고만 쳐도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그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요즘 조금 뜨고 있긴 한데 왜냐면 이제 AI랑 겸업해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각종 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은 한컴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도 AI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챗 GPT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밑에 보면은 원래부터 있던 이제 오피스 쪽 SDK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오피스 쪽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한글 저희가 이제 하려는 이제 한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 많이 된다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죠. 요거 말고도 한 워드, 한 쇼, 한 셀, 한 PDF처럼 한자를 붙여서 많은 서비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워포인트 같은 거고 엑셀 같은 건데 사실 좀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많이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사용자들이 초보자들이 좀 익히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좀 좋겠고요. SD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벨로먼트 킷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개발 도구 같은 것들인데 저희랑은 상관없습니다. 서비스는 이제 타자, 뭐 디벨로퍼, 독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인기가 많아서 요 한글 때문에 또 이제 한글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소개하는 것들도 있고
밑에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구매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컴 오피스 2024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버전 써는 게 2022로 써놨거든요. 지금 현재 2024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기업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2024보다는 2021을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아직도 2020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굉장히 그래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2022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오피스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일회용으로 연구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형 이렇게 스마트 초이스라고 해서 다운로드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좀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일단은 유료라고만 알고 계시고 가격이 보통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99,000원부터 해가지고 쭉 99,000원부터 기업용은 이제 40만원 정도 그리고 뭐 50만원대까지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근데 어떤 게 더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피스를 쓰다가 보면은 일회용 구매를 해서 연구 사용을 할지 아니면 월마다 다달이 돈을 줄지 사실은 근데 목돈이 들어가는 거 따지면 이게 좀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요 한글은 실제로 체험판을 사용하시면서 계속 이제 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많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도 있고 사실은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한컴 오피스라고 하는 플랫폼 그 안에 보시면 이제 한글이 제일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셀이나 한쇼 같은 것들 그리고 한 PDF가 이제 문서 뷰어 프로그램 같은 거죠. 사실 근데 한 PDF는 어도비사에서 만든 이제 PDF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가장 1등은 사실은 한글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에 관련해서 제가 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버전이 옛날에 아직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2010을 아직도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2010이 너무 제 손가락에 있기도 했었고 단축키들이 좀 잘 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2010을 쓴다라고 해서 2022나 그런 곳에 안 열린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중간중간 버전이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16, 뭐 2017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단반에 바로 2020으로 인기가 확 높아졌어요. 근데 이 사이에 버전이 있었긴 했겠지만은 자격증도 그렇고 보통 요걸로 보다가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22 그리고 현재는 이제 2024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미미하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게 제일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2021을 쓰고 있고 집에서도 MS 오피스 2021 또는 2022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저도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은 HWP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HWP 말고도 뭐 HWPX 뭐 이런 식으로 네 글자짜리 확장자도 갖고 있는데 같이 호환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컴 오피스 플랫폼 중 문서 작성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를 한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초보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서 작성 플랫폼이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문서 작성 입문한 것도 한글이 되겠고 실제로 각종 자격증 딸 때 한글로 많이 자격증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아직 사실 그 MS 워드라고 하는 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적응을 아직 못했어요. 사실은 물론 쓸 수는 있긴 있겠지만 아직도 한글이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서 작성 쪽에서 제일 강력한 건 사실 한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단점은 지금까지 발견을 아직 못했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MS 오피스와의 호환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 그거 아시면 돼요. 지금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점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점이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기업이나 이제 보통 관공서에서 등에서는 사용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관리할 때는 엑셀을 쓰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할 때는 한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라고 하죠. 발표할 때는 또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거든요.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MS 오피스인데 한글은 아예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갔을 때랑 얘네들한테 갔을 때 호환이 잘 안 되고 반대로도 호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를 워드로 바꿔버리면은 MS 오피스 계정 하나로만 다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들이 나는 보통 한글로 자격증을 따고 한글로 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다가 또 많이 오류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의 메인 화면 정도만 좀 한번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열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한글 2021을 열었을 때 가장 메인 화면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내 컴퓨터에서 불러온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OCR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한컴 독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컴 타자 연습. 요즘에는 이 타자 연습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고 이 타자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여기 세문서 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화면. 저는 요게 제일 안정감이 있고 제일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한글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탭들이 이쪽 탭들이죠. 네, 이쪽을 이제 탭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제 리브 메뉴 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메인 화면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빠른 도구 모음, 빠른 도구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과 요런 애들을 이제 눈금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용지가 나와 있고 용지는 기본적으로 A4 용지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엑셀이랑 약간 비슷한데 시트처럼 이렇게 빈문서 나와 있고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하나 더 빈문서 2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요. 여기 밑에 쪽 있죠. 여기 밑에 쪽에 쫙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쪽을 또 이제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글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수업을 하거나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메인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지까지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한글은 좀 독특하게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 메뉴가 더 나와요. 편집을 딱 누르면 이런 것들에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메뉴를 펼쳐서 보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식 쪽을 탁 누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댔을 때 이거는 뭐구나, 이거는 이게 왜 마우스가 설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잘 여기서 나올까요? 지금 아마 마우스를 갖다 대서 설명이 잠깐 영상 강의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화살표 눌렀을 때가 더 많아요. 문던 첫 글자 장식 같은 것들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누를 때도 있고 이거 누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돌아다니면서 눌러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파일 탭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지금 좀 가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보시면 알려드릴 내용이 파일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3강을 들으시게 되면은 실제로 조금 이제 이 탭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편집 탭부터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실제로 어떤 탭을 딱 들어갔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수업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주요로 팁을 알려드릴 수업만 하는 거지 다 알려드리면 그거는 진짜 인원학습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수업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간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 있거든요. 이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계정으로 로그인하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네, 없으니까 내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안 돼, 너 쓰지 마 이런 것들은 안 하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체험판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한글이 마음에 드시면 하도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한글 건재합니다, 여러분들. 건재하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네, 밖에 나가기 전에 실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메인 한번 파악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뭐 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Q&A 정도만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한글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워드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는데 이 워드는 이제 MS 워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수강생들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글을 옛날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워드를 좀 적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좀 하고요. 내가 문서 작성 쪽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은 한글부터 먼저 마스터 해야 되는 그런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어서 질문하는 거죠. 약간 1-1 같은 질문. 아, 그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MS 워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나는 문서 작성이 처음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은 정말 좀 답변 드리기가 힘든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한글과 MS 워드를 동시에 사용을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글이랑 이 MS 워드, 한글이랑 이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모습 그리고 뭐 단축키 그리고 기능들이 다 달라요. 그냥 문서 작성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두고 이걸로도 만들어보고 이걸로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동시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격증 쪽은 한글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문서 작성 쪽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석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Q&A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인데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단축키 꼭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단축키는 보통 마우스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스피드보단 정확성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축키 사용을 하지는 마시고 마우스를 눌러서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아마 단축키를 쓰는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많이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나머지들은 마우스 누르는 방법을 좀 많이 택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글이 좀 적응이 됐다 싶으시면 이제 정확성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니까 그때 이제 스피드 위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단축키 사용을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 밖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은 질문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따로 지금 듣고 있는 플랫폼 쪽에다가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오리엔테이션 쪽은 그래도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다음 강의 2강에서는 단축키 설명드리면서 제가 팁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많이 일단 한번 좀 적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1강 여기까지 하고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